전산회계 2급 회계상의 거래와 분기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거래는 일상생활에서의 거래와 회계상에서의 거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없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상거래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상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직원을 채용하거나 상품의 보관, 상품의 주문 이런 것들은 자산부채 자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거래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회계상에서의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 비품 등 자산의 구입 및 판매, 채권 채무의 발생, 현금의 수입과 지출, 비용의 발생으로 현금을 지급했을 때, 수익의 발생으로 현금이 입금됐을 때, 상품의 도난이나 분실 또는 파손 등이 발생했을 때 회계상의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을 하면 분계라는 것을 하고 이 분계를 한 것을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회계상에서의 거래가 발생을 하면 거래의 8요소에 의해서 분계를 하게 됩니다. 거래의 8요소란 차변과 대변으로 구별해서 기록하는 요소를 말합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수익의 발생은 대변입니다. 이 거래의 8요소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 기반을 둔 겁니다. 재무상태표 차변에 자산이 기록되고 대변에 부채와 자본이 기록됩니다. 손익계산서에는 차변에 비용이 기록되고 대변에 수익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입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반대로 이 자산이 감소하게 되면 대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부채도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고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수익의 발생은 대변입니다. 복식부기에서는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의 8요소에 의하여 차변과 대변에 각각 같은 금액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 대변엔 자산이 감소하거나 또는 부채가 증가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차변이 발생하면 반드시 대변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상품 1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상품을 매입했기 때문에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를 합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 되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입니다. 1번의 경우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 100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100원을 적습니다. 2번 상품 2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역시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를 하고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두 번째 경우죠. 차변에 상품 200원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200원 증가를 하는 겁니다. 3번 현금 300원을 투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현금을 투자했으면 회사에 돈이 들어온 거죠. 그 회사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영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자산의 증가 차변, 자본의 증가 대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자본금이라는 자본금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4번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400원을 현금으로 받다.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하고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 차변, 수익의 발생 대변이 되는 겁니다. 차변에 현금 400원 증가하고 대변엔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400원 발생하는 겁니다. 5번 비품 500원을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비품을 처분했으니까 비품이라는 자산은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차변에 현금 500원. 대변엔 비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대변에 비품 500원이 되겠습니다. 6번 현금 600원을 타인으로부터 빌려오다. 돈을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를 합니다. 빌려왔으니까. 빌려왔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돈을 빌리면 차입금인데 아무 말이 없으면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현금 600원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엔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7번 현금 500원과 상품 400원을 투자하여 상품 매매업을 개시하다. 영업을 시작했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회사에. 그리고 상품 매매업, 영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하는 겁니다. 차변에 현금 500원, 또 차변의 상품 400원이 증가하고 대변엔 자본금 900원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8번 상품 700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하게 되고 상품을 매출하면 대변의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700원이 되고 대변엔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상품을 매입할 때는 상품이라는 자산의 증가를 봅니다. 상품을 매입할 땐 자산의 증가를 보지만 상품을 매출할 때, 상품을 팔 때는 상품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보는 것이 아니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수익의 발생이 되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기본 분계에 대한 연습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1번 현금 100원을 국민은행에 보통 예금하다. 현금을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를 하게 되고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보통 예금 100원, 대변의 현금 100원이 되겠습니다. 2번 현금 200원을 국민은행에 당좌 예금하다. 역시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게 되고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당좌 예금 200원, 대변엔 현금 200원이 되겠습니다. 3번 상표 상사에서 상품 3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를 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를 합니다. 차변에 상품 300원, 대변에 현금 300원입니다. 4번 상표 상사에서 상품 4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를 하고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400원, 대변엔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대변에 400원이 됩니다. 5번 주식회사 대정에서 상품 50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약소거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를 하고 약소거음을 발행하다. 약소거음을 발행하면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차변에 상품 500원, 대변엔 지급어음 500원이 되겠습니다. 6번 상품 150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당좌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겁니다. 차변에 상품 150원, 대변엔 당좌예금 150원이 되겠습니다. 7번 영업용 책상을 7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영업용 책상이기 때문에 비품입니다. 비품. 그래서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차변의 비품 700원, 대변의 현금 700원입니다. 정수산업에서 영업용 책상을 600원에 외상으로 구입하다. 영업용 책상 비품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외상으로 구입을 했는데 이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차변의 비품 600원, 대변엔 미지급금 600원입니다. 만약에 영업용 책상이 아니고 판매용 책상이라면 상품이 되고 대변엔 외상 매입금이 되는 겁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외상 매입금은 부채가 증가하고 비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줬을 때 현금이 감소하지만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9번 주식회사 미영물산에서 상품 1000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반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반액은 외상으로 하다.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반액은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또 반액은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차변에 상품 1000원, 대변엔 현금 500원 감소하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500원 증가를 하는 겁니다. 10번 주식회사 승리에서 건물을 1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외상으로 했다고 해서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상품일 때만 외상 매입금이고
상품을 제외했을 땐 다 미지급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에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차변의 건물 100원, 대변엔 미지급금 100원이 되는 겁니다. 11번 상품 200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상품을 매출하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합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200원, 상품을 매출했을 때 대변의 상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200원이 되겠습니다. 12번 신진자동차에 상품 300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상품을 매출하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발생 300원, 차변엔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300원입니다. 13번 거성산업에 상품 400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약소거음으로 왔다. 또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약소거음을 받으면 받으러음으로 처리합니다. 당장 현금과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일이 돼야 현금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받으러음으로 처리합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400원, 차변엔 받으러음이라는 자산의 증가 400원입니다. 14번 주식회사 영풍에 상품 1000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반액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약소거음으로 받다. 상품 1000원을 매출하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발생이 하고 반액은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또 잔액은 약소거음을 받았기 때문에 받으러움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1000원, 차변에 현금 500원, 받으러움 500원이 되겠습니다. 15번 주식회사 영풍에 영업용 비품을 500원에 외상으로 매각 처분하다. 영업용 비품을 팔았으니까 비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하고 외상으로 매각 처분했습니다. 이런 경우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미수금이 됩니다. 상품을 매출할 때는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하지만 상품이 아닌 것을 처분할 때는 미수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미수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대변에 비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차변엔 미수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16번 거래처 정수산업에 현금 600원을 빌려주다. 현금을 빌려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고 빌려줬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하는 겁니다.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600원, 차변에 빌려준 돈은 단기 대여금입니다. 단기 대여금 600원이 되겠습니다. 17번 정수산업에 대한 대여금 6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60원을 현금으로 받다. 대여금과 이자를 받았죠. 그래서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고 이자라는 수익은 발생을 하고 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 600원과 60원 더해서 차변에 현금 660원 증가하고 대변엔 단기 대여금이 감소하는 겁니다. 단기 대여금 600원 그리고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18번 거래처 산표 상사에서 현금 700원을 빌려오다. 현금을 빌려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하고 빌려오게 되면 차입금입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차변에 현금 700원, 대변엔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19번 상표 상사에 대한 차입금 700원과 그에 대한 이자 7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빚을 갚았죠. 그래서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를 합니다. 차변에 단기 차입금 700원 감소하고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고 대변엔 현금이라는 자산이 770원 감소를 하는 겁니다. 20번 점원의 급여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급여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죠. 그 급여가 비용이 발생하고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겁니다.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 발생 1000원,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1번 전화요금 및 인터넷요금 8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전화요금, 인터넷요금은 통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통신비라는 비용의 발생,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겁니다. 차변에 통신비 800원 발생을 하고 대변엔 현금이라는 자산이 800원 감소를 하는 겁니다. 22번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는 모두 수도광열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수도광열비가 다 더해서 600원 발생을 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겁니다. 차변에 수도광열비 600원, 대변에 현금 600원입니다. 23번 건물의 화재보험료 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험료 지급했죠. 그래서 보험료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 발생 차변에 2000원,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4번 자동차세 300원과 상공회의소회비 2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세금과 그리고 각종 회비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세금과 공과, 세금 그리고 공과금을 세금과 공과라고 합니다.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차변에 세금과 공과 500원, 대변에 현금 500원이 되겠습니다. 25번 종업원 김정상의 결혼축의금 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종업원이죠. 종업원 관련 결혼축의금은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500원, 대변에 현금 500원. 거래처 영업부 직원 김부천의 결혼축의금 6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거래처죠. 거래처 직원의 결혼축의금은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접대비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차변에 접대비 600원, 대변에 현금 600원. 27번 주식회사 영풍에서 볼펜, 복사용지 등 사무용품 900원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사무용품을 구입했죠. 사무용품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인데 1년 이내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소모품비 900원, 대변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28번 광고 선전비 2,000원을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광고 선전비를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고 카드로 결제하면 아직 대금을 지급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광고 선전비 2,000원 그리고 대변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합니다. 외상으로 구입해도 미지급금이고 카드로 결제해도 미지급금입니다. 29번 상품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 700원을 현금으로 받다. 수수료 받았죠. 그래서 수수료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700원 증가하고 대변엔 수수료 수익 700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30번 대여금에 대한 이자 500원을 현금으로 받아 보통 예금하다. 이자를 받았죠.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고 현금으로 받아 보통 예금했죠. 그러면 현금은 필요가 없고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 500원, 대변엔 이자 수익 500원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복식부기에서는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의 판료서에 의하여 차변과 대변에 각각 같은 금액으로 기록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분계라고 하고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상품 매입과 상품 매출 관련 회계처리입니다. 3월 5일 상품 15만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2만원은 자기압수표로 지급하고 4만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5만원은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한 번에 분계를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분계합니다. 먼저 상품 15만원을 매입하고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15만원을 적었습니다. 대금 중 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2만원은 자기압수표로 지급하고 이 자기압수표도 현금입니다. 그래서 요 현금 통화 만원과 자기압수표 2만원 더해서 3만원이 바로 현금이 감소하는 겁니다. 대변에 현금 3만원, 현금 만원, 자기압수표 2만원 더했습니다. 그리고 4만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다. 그러면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대변에 당좌예금 4만원, 또 5만원은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약소금을 발행을 하면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외상 매입금 3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 5일 부천상점에 상품 20만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2만원은 자기압수표로 받고 3만원은 동전발행 당좌수표로 받고 4만원은 당전발행 당좌수표로 받고 5만원은 동전발행 약속어음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이 분계를 한 번에 하려면 어렵습니다. 자, 나누어서 합니다. 먼저 상품 20만원을 매출하고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대금 중 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2만원은 자기압수표로 받고 이 자기압수표 현금입니다. 3만원은
동점 발행 당좌 수표로 받고, 여기서 말하는 동점이라는 것은 여기 부천 상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타점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역시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현금은 10,000원 플러스 자기합수표 20,000원, 그리고 동점 발행 당좌 수표 30,000원 해서 60,000원, 현금이라는 자산이 60,000원 증가를 하는 겁니다. 40,000원은 당점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다. 이 당점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를 말합니다. 우리 회사. 아까 우리 회사가 40,000원 당좌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을 감소를 시켰는데, 이 당좌 수표를 다시 받게 되면 다시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을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40,000원 증가가 되는 겁니다. 50,000원은 동점 발행 약소금으로 받고, 타점 발행 약소금 받았기 때문에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잔액은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50,000원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거래에 대한 분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